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조 바이든이 애완견 저먼 셰퍼드와 놀다가 발목을 접질리는 바람에 뼈의 실금이가 치료 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부상은 아닌데 시점이 미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쾌유를 빈다면서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할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 측과 모종의 딜을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자신을 지키는 동시에 반역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오바마, 브레넌 같은 딥스테이트의 방패막이 사원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중국의 망명부호 고원구의 지뉴스에서 시사평론가 루더는 믿을만한 소식통의 전원이라면서 놀라운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자신과 가족의 범죄를 사면해주면 선거 패배를 인정하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측과 협의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 바이든이 이 같은 의사를 논의하기 위해 상원 공화당 다수당 지도자 맥코넬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루더에 따르면 바이든은 사기극과 관련해 법정에서 한 건만 패소해도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은 믿지 못하지만 맥코넬만큼은 신뢰한다면서 법정에서 진상이 밝혀지면 패배를 깨끗하게 시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일가의 범죄를 불문에 붙이는 겁니다. 시사평론가 루더는 헌터 바이든의 랩탑 하드드라이브 관련 특종으로도 유명합니다. 12월 1일 캐나다의 컨서버티브 비버라는 매체는 버락 오바마가 11월 28일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오바마가 전직 CIA 요원인 비즈니스 파트너와 공모해 극비 정보를 중공의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가안보센터의 부검찰총장 존 디머스, 하와이 지검장 켄지 프라이스, FBI 방첩국 부국장 앨런 콜러 주니어, FBI의 호놀룰루 주재 특수요원 엘린 모란다 같은 이들을 소식통이라면서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비록 담당 판사는 미디어 블랙아웃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컨서버티브 비버는 이와 상관없이 보도하는 것이며 다른 스페인 매체도 이 소식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존 디머스를 인용해 중공의 첩보 역사는 상당히 길며 불행하게도 동료를 배반한 미 정보요원들과 얽혀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존 디머스는 반역한 정보요원들은 중공 당국에게는 소모품에 불과하며 법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컨서버티브 비버는 조지 소로스의 체포서를 흘린 매체입니다. 오바마가 반역죄로 체포됐다면 아주 경천동지할 만한 뉴스인데 확인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8월 14일 전 CIA 요원인 알렉산더 육칭마의 체포 소식을 가공한 거짓 뉴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컨서버티브 비버가 뻔히 드러날 거짓 뉴스를 왜 조작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뉴스가 사실인지는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선 사기극이 불거진 이후 분위기는 아주 험악합니다. 투개표 사기를 넘어 정변이나 다름없는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버락 오바마는 11월 25일 이후 트윗 포스팅이 없습니다. 이 또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냐는 여러 추측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딥스테이트의 주요 거물들 트위터는 모두 흑백 사진 프로필로 변했습니다. 모종의 신호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흑백이 금요일과 백악관을 의미하며 미국을 뒤집는 색깔 혁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뉴스펀치라는 매체는 트럼프의 분노와 관련해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오바마, 바이든, 힐러리 클린턴을 체포하라. 그렇지 않으면 재미없을까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겁니다. 2016년 대선 때부터 러시아 게이트를 날조해 선거 캠프를 도청한 데 대한 분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행위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정치 범죄라면서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월터 리드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와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관련 문서들을 있는 그대로 편집하지 말고 기밀 해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와 FBI가 대선 사기극의 증거가 많은데도 빈둥거리고 있다고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압박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12월 1일 윌리엄 바는 선거 사기가 결과를 뒤집을 만큼 결정적이지는 않았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아군으로 위장한 적들의 끈앞풀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워싱턴 DC 소환포의 수심은 상당히 깊습니다. CNN이 편집회에서 각 주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정 사례들을 은폐하자고 논의한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독립기자 제임스 어키프는 12월 1일 그들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면서 CNN이 트럼프 측의 반발을 되도록 기사화하지 말자는 내부 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CNN 사장이 주도한 회의였습니다. CNN은 또 우한 폐렴과 관련된 중국 내부의 자료를 확보하고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CNN이 확보한 117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에 따르면 2월 10일 후베이성의 우한 폐렴 환자 수가 실제보다 크게 축소됐습니다. 중공의 금기 사항을 CNN이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NN이 중공의 보도 지침을 따른 겁니다.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10월 8일 UBS 증권이 더미니언의 모 회사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UBS 증권은 중공의 5개 기업 지분이 75%나 됐습니다. 중공이 사실상 미국 유권자들의 표를 계산한 겁니다. 미국은 무법천지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정행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를 수사하고 처벌할 기관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치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뛰고 있는 린 우드 변호사는 계엄령을 발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가 이끌고 있는 We the People 컨벤션은 의회와 법원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유권자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는 트윗에서 미국이 내전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그 내전은 We the People이 아닌 제3자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공이 미국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사악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하이오의 We the People은 린 우드 변호사와 함께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다시 치르자는 광고를 워싱턴 타임즈에 냈습니다. 전자투표를 배제하고 종이투표지를 사용하며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전국적인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은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유일합니다. 연방 해체를 막기 위해 전쟁을 불사한 에이브러햄 링컨처럼 중대 결단을 하라고 린 우드 변호사가 촉구한 겁니다. 참고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 링컨 이전에는 스테이츠가 복수라 R한 비동사를 사용했는데 링컨 이후부터는 하나의 나라라는 의미로 is를 사용하게 됩니다. 유나이티드의 방점을 찍은 겁니다. Limited Martial Law, 제한된 계엄령이라는 것은 연방 법원의 판결권은 유지되어야 하며 군사작전이 이루어져 법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군사계엄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미 연방헌법 1장 9조에 의회는 반란과 침략이 있는 경우에 인신보호영장을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장 2조에는 대통령의 군 통수 권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 뉴스가 쏟아져 가려지고 있지만 호주와 중공도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공 외교부 대변인 짜올리젠의 트윗 사진 한 장에 양국의 분위기가 아주 험악합니다. 아프간 주둔 호주군이 현지 어린이의 입속에 흉기를 집어넣는 가혹 행위를 했다는 거짓 사진입니다. 호주가 미국 편에 서서 중공을 포위하자 대놓고 호주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발끈했습니다. 짜올리젠은 당장 트윗 사진을 삭제하고 중공 당국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극도로 불쾌한 가짜 사진으로 호주의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중공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정가도 여야 할 것 없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호주의 동맹국인 뉴질랜드의 제킨다 아던 총리도 중공의 황당한 주장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가짜 사진으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역시 중공을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호주 중공 대사관은 일부 호주 정치인과 언론들의 난리법석은 호주군의 만행으로부터 대중의 시선을 돌리고 양국 관계의 악화 책임을 중공에 돌리려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영은 한술더 떠 아프간 민간인에 대한 잔혹 행위를 포스팅한 짜오리젠에게 호주가 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아프간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BLM식 선전선동을 펼쳤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은 호주가 와인 덤핑 공세로 자국산 와인을 압살하고 있다면서 관세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11월 28일자로 관세를 200%까지 매겼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와이너리는 중국에서 당장 타격은 받겠지만 판매 가격은 내리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중국에서 팔리지 않으면 다른 시장을 개척한다는 겁니다. 미 국가안보위원회는 호주 와인에 대한 중국의 보복을 조롱했습니다. 호주산 와인은 백악관 만찬에서도 사용됐을 정도로 맛이 좋다. 베이징 당국의 관세 보복으로 중공의 불쌍한 와인 애호가들은 호주 와인의 맛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